자, 2024년도 관세법 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분석 및 대처 방안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출제 예상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법조문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것은 올해 1번 문제 30점짜리 하고요. 또 30점짜리 있죠. 그런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관련 문제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한 법에 규정된 내용. 그래서 올해 30점짜리 문제 해서 이 121조, 122조, 123조, 125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를 했던 예상되는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는 252조 2부터 7까지 해서 AO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는 우편물 통관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거 이외에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 즉 법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를 묻는 문제. 예를 들어서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서 쓰라라고 할 때 기존의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사유, 신청 반려 사유, 신청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86조하고요, 시행령 106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86조에 8항이 있고요, 106조 시행령에 그 8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전체,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복합적으로 묻는 이러한 문제. 이것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기존의 그러한 단답형 문제가 아닌 기존의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관세부가징수 및 통관제도에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조문 관련 문제를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현재 최근에 출제된 단답형 문제를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어떤 대상이 4개 이상인 경우, 전형적인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전형적인 요즘 추세의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특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면제되는 그 증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1조에 있는 그 물품 취급 및 개청 시간, 그거와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히 여러분이나 강사나 소홀히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또다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존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단답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의 경우는 복합형 아니면 혼합형의 이러한 문제로 출제될 것을 한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조문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에 규정된 내용. 예를 든다면 사전 통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6가지가 산재되어 있죠. 그리고 승인 허가의 통지 및 간주 규정도 12가지가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위원회와 관련해서 11개의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는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상 비교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서류의 보관, 관세법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환급특례법에 20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또한 이 전산처리 설비 이용이라고 해서 관세법 32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환급특례법 15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관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환급특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점, 뭐 비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단원별 정리 내용. 예를 들어서 관세법 3조 관세징수유선, 24조 납세담보, 25조 담보의 관세 충당, 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 징수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세 채권 확보. 예를 들어서 관세법 예전에도 한번 출제된 것처럼 관세법상 관세 채권의 확보 책에 대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뭐 5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관세법에 어떠한 장, 어떠한 절로에서 관세 채권 확보가 뭐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조문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기본반에서 이 관세법상 이것을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 트리 구조를 가지고 하면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납세의무의 완화 제도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감면제도가 있고 관세 분할 납부 제도가 있고 용도 세율의 적용 제도가 있고 천재지변도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그다음 관세 분할 납부 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복합형이다, 혼합형 문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